여름이 오면 가장 애증이 교차하는 가전제품이 아마 에어컨일 겁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을 녹여버릴 듯한 날씨에 에어컨이 바로 구세주이자 시원함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미워하는 이유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번 돈이 전기 계량기에 쌩쌩 돌아가는 숫자로 바뀌는 걸 보면서요. 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요금이 나오기도 하죠. 이 문제에 대해 저는 30년간 에어컨 설치와 수리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가정의 전기요금 중 최소 절반은 생돈입니다. 에어컨 자체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기보다 우리 대부분의 사용 습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대물림되어 거의 갑오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그건 틀린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나 화려한 미사여구는 다 빼고 가장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말로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 올여름 대개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할 만큼 작아질 거라고 보장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가장 큰 오해, 잠깐 외출할 때 에어컨을 끈다. 과연 옳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99%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출 시 소등, 전기 절약이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습관을 에어컨에도 적용합니다. 편의점에 가거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갈 때 불과 10여 분의 짧은 시간에도 낭비라고 생각해서 꼭 에어컨을 끄죠. 이 생각, 예전 구형 에어컨에는 맞을 수 있지만 요즘 가정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인버터 에어컨에는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먹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어컨이 가장 힘들고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할 때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막혔을 때입니다. 한여름의 집안은 거대한 오븐 같죠? 벽, 바닥, 소파, 가구 할 것 없이 모두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을 켜면 단순히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일을 넘어 이 모든 가구와 벽에 저장된 열을 전부 빨아내야 하는 대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켰을 때 에어컨의 심장인 압축기는 온 힘을 다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엑셀을 세게 밟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연비, 전력 소비가 가장 높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에어컨을 켠 후 처음 5분간의 전력 소비량은 안정 상태에 들어선 후의 3배 이상입니다. 즉, 이 짧은 5분 동안 쓰는 전기가 이후 30분 동안 쓰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처럼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볼 일이 있어 에어컨을 끄고 외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집은 다시 더워져 있죠. 그때 다시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은 또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고된 노동을 반복하며 최대 출력으로 100m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이렇게 서너 번만 반복해도 에어컨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출발 작업에 쓰게 되니 전기요금이 높을 수밖에요. 그럼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외출 시간이 길지 않다면 예를 들어 1시간 3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끄지 말고 그냥 켜두세요. 집안 온도가 내려가면 인버터 에어컨의 압축기는 똑똑해져서 무작정 세게 돌지 않고 속도를 줄여 아주 적은 힘으로 종종 걸음을 칩니다. 이걸 저주파 운전이라고 하죠. 이때는 전력 소비가 매우 적고 그저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며 문틈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열기만 막아내는 정도입니다. 이건 마치 차가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인 속도로 순항하는 것과 같아서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계속 켜두어 정속 주행하게 하는 것이 껐다 켰다 하며 급출발을 반복시키는 것보다 훨씬 전기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 한 고객이 정밀하게 테스트해본 결과 동일한 외출 시간 동안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껐다가 다시 켜는 것보다 하루 동안 거의 10%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이 10만 원 정도인 가정이라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매달 최소 2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밝혀야 할 거짓말.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세를 아낀다. 이것 역시 널리 퍼져 있는 절약 비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건강 정보나 생활 꿀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유도 그럴듯합니다. 제습 모드는 바람이 부드럽고 소리도 작으니 냉방 모드처럼 쌩쌩 강풍을 내뿜는 것보다 당연히 전기를 덜 쓸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에어컨의 핵심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에어컨 내부에는 증발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작동을 시작하면 아주 차가워집니다. 덥고 습한 실내 공기가 이 차가운 증발기를 지나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은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제습이죠. 동시에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온도가 낮아져 시원한 바람이 되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냉방입니다. 보시다시피 냉방과 제습은 사실상 한 가지 일의 두 가지 측면이며 둘 다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심장인 압축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압축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증발기는 차가워지지 않고 냉방도 제습도 할 수 없습니다. 제습 모드의 바람이 약한 이유는 에어컨이 의도적으로 팬 속도를 늦춰서 공기가 차가운 증발기와 더 오래, 더 충분히 접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분을 더 효과적으로 분리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작은 소리는 그저 팬이 게으름을 피우는 소리일 뿐 전력 소비의 주범인 압축기는 조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에어컨 개발자들이 엄격한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얻은 결론은 동일한 설정 온도와 실내 환경에서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전력 소비량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습 모드는 쓸모가 없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습 모드가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 습도가 높아 불쾌한 날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여름철 장마철처럼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해서 몸이 끈적거리고 빨래도 잘 마르지 않을 때죠. 이럴 때 냉방을 켜면 너무 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습을 켜면 딱 좋습니다. 공기 중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서 순식간에 상쾌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을 주니까요. 게다가 개발자들의 실험은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제습 모드의 공기 중 습기 제거 능력은 냉방 모드의 7배에 달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원해지고 싶으면 그냥 냉방을 켜고 뽀송해지고 싶으면 제습을 켜세요. 더 이상 제습으로 전기세를 아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만약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쾌적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먼저 냉방 모드를 한두 시간 켜서 실내 온도를 낮춘 다음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함과 동시에 낮은 습도의 뽀송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 자, 가장 큰 두 가지 미신을 타파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에어컨이 더 효율적이고 힘을 덜 쓰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첫 번째 비법, 가장 간단한 비법, 에어컨 바람을 위로 향하게 하라.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장담하는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면 반사적으로 바람 방향을 아래로 내려서 몸에 직접 맞게 할 겁니다. 그 시원한 바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닿는 느낌. 한마디로 최고죠. 하지만 이런 상쾌함은 잠시뿐이고 비싼 전기요금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뜹니다. 에어컨 바람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면 찬 공기는 전부 아래쪽에 쌓여서 발목은 시린데 머리는 여전히 더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내 위아래의 온도 차가 커져서 전혀 쾌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어컨의 눈 역할을 하는 온도 센서가 보통 실내기 위쪽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 센서는 위쪽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죠. 찬 공기가 전부 바닥에 깔려 있으니 위쪽에 있는 센서는 여전히 덥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두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보고, 임무 미완수, 계속 강하게 작동하라. 결국 대개 에어컨은 바보 같은 장사가 되어 아래는 이미 충분히 추운데도 계속해서 냉방을 하니 전기요금이 치솟을 수밖에요. 올바른 자세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수평이나 약간 위쪽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찬 바람이 먼저 천장에 닿게 하면 그 바람은 마치 부드러운 장막처럼 아주 균일하고 천천히 방 전체를 덮으며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방의 위아래 온도가 거의 비슷해져서 매우 쾌적하고 냉온탕 같은 느낌도 없습니다. 게다가 위쪽에 있는 온도 센서도 다 이제 집이 시원해졌구나 라는 정확한 신호를 더 빨리 감지해서 압축기에게 지제 좀 쉬어라, 절전 모드로 전환 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접 면적과 에어컨 모델이 완전히 동일한 두 고객 댁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은 습관적으로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제 조언대로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한 달 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한 집의 전기요금은 12만 원이었고 위로 향하게 한 집은 6만 4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5만 6천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작은 동작이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덧붙여서 대개 에어컨 바람 토출구 앞을 큰 옷장이나 책장 같은 가구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막혀 있다면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아서 바람이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니
집 전체가 시원해질 리가 없죠. 어서 치워서 찬 공기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비법. 가장 지혜로운 비법. 리모컨의 자동 모드를 잘 활용하라. 지금 바로 댁의 에어컨 리모컨을 들어 자세히 찾아보세요. 분명 도토라고 쓰여 있거나 한국어로 자동 또는 JI 지능, 에너지 절약이라고 표시된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이야말로 댁의 에어컨에 숨겨진 절약 신기루인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거나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릅니다. 평소에 수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면 예를 들어 26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은 그저 명령만 수행하는 병사처럼 명령을 받자마자 정해진 보통은 꽤 강한 출력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자동 모드를 누르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병사에게 똑똑한 지휘관을 붙여주는 셈이 됩니다. 에어컨은 몸에 달린 각종 센서를 통해 현재 실내가 얼마나 덥고 습한지, 심지어 일부 고급 에어컨은 실내에 몇 명이 있고 어디서 활동하는지까지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작동 계획을 스스로 계산해서 지능적으로 압축기의 속도와 팬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간단히 말해 자동 모드는 에어컨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야 전기를 아끼고 어떻게 해야 쾌적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에어컨에게 위임하면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비슷한 조건의 두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 동안 A가족은 계속 일반 냉방 모드를 사용했고 B가족은 내내 AUTO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월말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자 결과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A가족의 전기요금은 93,000원이었고 B가족의 전기요금은 57,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꼬박 36,000원을 아낀 셈이죠.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술의 힘을 믿으세요. 앞으로 에어컨을 켤 땐 자동 모드만 누르시면 마음도 편하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가성비 최고의 비법. 낮에는 꼭 커튼을 쳐라. 여름에 집이 왜 더울까요? 가장 주된 결 공급원은 바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독한 햇볕입니다. 특히 서양집의 경우 오후의 서양볕은 집안을 사우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에서 에어컨을 켜고 필사적으로 찬 공기를 불어넣어 온도를 낮추려 하는데 저쪽에서는 태양이 유리창을 통해 끊임없이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양동이에 물을 부으면서 물이 왜 이렇게 안 차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에어컨 전기세를 아끼는 첫걸음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을 국문 밖에서 막는 것, 즉 여론을 창밖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낮에 집에 있을 땐 무조건 커튼을 치세요. 특히 남향이나 서양 창문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커튼을 고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되도록 두껍고 색이 옅은 흰색, 베이지색, 연회색, 암막 커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옅은 색은 대부분의 햇빛을 반사하지만 짙은 색은 오히려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커튼 치는 이 동작을 얕보지 마세요. 제가 전문 온도계로 측정해본 결과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암막 커튼을 친 방은 커튼을 안 친 방보다 실내 온도가 무려 3, 5도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높일 때마다 약 7%의 전력 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3, 5도의 기본 온도 차이는 여러분의 에어컨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20%가 넘는 절약 효과를 얻고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전체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 넓고 창문이 많은 집일수록 이 방법이 새 에어컨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법. 에어컨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비법. 조금만 부지런해져서 필터를 청소하라. 대개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날 때가 있나요? 아니면 몇 년 쓰다 보니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99%의 가능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개 에어컨 필터, 청소할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얇은 망 2개는 에어컨의 폐이자,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먼지로 꽉 막힌 필터가 초래하는 폐해는 연쇄적입니다. 공기 흡입구를 막아서 에어컨이 숨쉬기 힘들어지니 전기를 더 먹습니다. 공기 유입량이 줄어드니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한참을 켜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의 전체 전력 소비량을 이유 없이 5%에서 15%까지 증가시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름 내내 쌓이면 이것만으로도 몇만 원이 그냥 새어나가는 셈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 댁에 방문했는데 에어컨이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만 비싸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필터에 쌓인 먼지가 새까맣게 덩어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사 온 지 3년 동안 이게 청소해야 하는 물건인지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댁의 월 전기요금은 무려 15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앞으로 자주 청소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다음 달 할머니께서 흥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다고, 한 달 만에 7만 2천 원을 아꼈다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어컨 사용이 잦은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청소하시라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일은 전혀 어렵지 않고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최종 보너스, 정부의 에너지 지원금을 잊지 마세요. 위에서 말한 직접 실천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들 외에 아주 큰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의 제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 전기요금을 내주는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신청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가정의 어르신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장애인,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매년 구체적인 금액이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기준으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1인 가구, 여름철 약 4만 원, 연간, 겨울 난방 포함, 총액 약 29만 원. 2인 가구, 여름철 약 5만 8천 원, 연간 총액 약 40만 원. 3인 가구, 여름철 약 7만 6천 원, 연간 총액 약 53만 원. 4인 이상 가구, 여름철 약 9만 5천 원, 연간 총액 최대 70만 원. 이 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도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절대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니 가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이 혜택을 놓쳤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시원하면서도 돈을 아끼는 여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어서 이 정보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더 이상 생돈을 내게 하지 마세요.